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첫 양자-TV 토론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자신을 포함한 3자 토론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가 않은 토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들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조치들을 취할 겁니다. 예, 이제 대선이 4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개 속이죠. 확고한 1위 후보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양강 구도가 다자 구도로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급부상 때문입니다. 남은 기간에 강력한 변수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이 단일화예요. 근데 이 단일화 키를 잡고 있는 사람도 역시 안철수 후보죠. 그런데 설 전에 치러지는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배제가 됐습니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안철수 후보 직접 만나보지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아니 법정 토론 시작하기 전에 TV 토론을 한번 한다는데 안 후보님은 배제가 되셨네요. 글쎄 말입니다. 예. 강하게 반발하고 계시는 상황이죠? 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후보들이라면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불공정 토론이고요. 또 독과점 기업들 간에 담합해가지고 가격 올리면 소비자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득권 양당이 담합을 해서 독과점 토론을 하니까 국민께서 피해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비호감 1위 후보, 비호감 2위 후보 둘이서 한다니까 완전 비호감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양자 토론은 의무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참여시키고 어떤 룰로 할지는 그건 자유다. 애초부터 양자 토론으로 기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뭐 그런 자유가 있다면 후보 안 낼 자유도 있으신 거죠. 후보를 안 낼 자유가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자기들 뭐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은 예. 그러면 뭐 본인들이 이 선거 참여 안 하겠다. 그런 자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양자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땐 다자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어떠세요? 저는 그것도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게 두 후보 둘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이런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네. 본선에서 저하고 1대1로 붙으면 오차범위 바깥으로 집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들 나온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표까지 저한테 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야권 대표가 못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후보가 확장성도 없고 비호감도 높아서 그런데 또 여당이 아직도 쓸 수 있는 돈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카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네. 우리 둘만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짬짬이란 거다 그 말씀이세요.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언급하신 양자 대결, 그러니까 단일화 후에 이재명 대 안철수 양자 대결하면 안철수가 이기는 걸로 나온다라는 그 조사는 뉴스원 의뢰로 엠브레임 리퍼블릭이 16일, 17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이재명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 윤석열 하면 43대 42.4가 나오고 이재명 대 안철수를 하면 37.9 대 47.7이 나오네요. 안 후보님이 상당히 앞서는 걸로 나오는 요 조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하겠습니다. 근데 뭐 법정 소송을 내도 이게 법정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 적다는 얘기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이 거대 양당의
어떤 의도, 뭐 폐악질이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폐악질이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불공정하다는 말씀이시고 안 후보님 최근에 뜨거운 이슈 하나가 녹취인데요. 예. 지난 일요일에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45분짜리 음성 녹취가 공영방송을 탔고 어제는 이재명 후보 형님이 녹음한 음성 녹취 160분 분량을 장영하 변호사라는 분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음성 녹취 공방이 뜨거운 데서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그 문제는 결국은 국민께서 판단하실 문제이시기는 합니다만 그 내용 자체도 문제지만 뭐 거기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 같이 아무리 사적인 대화라고 해도 지나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셨지 않습니까? 미투 발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미투 폄훼 뭐 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발언 그 말씀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둘 다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신냉전이 전 세계의 권력 구도를 바꿀 지금은 정말 대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예. 정말 구한말처럼 국민은 분열되고 나라는 자꾸 쇠락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존 전략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뭘 먹고 살고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런 미래 비전이 화두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네거티브만 계속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거티브만 이어진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MBC가 이재명 후보 것도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민주당에서는 편집해서 공개하면 그거 소송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같은 조건으로 다루는 게 공평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숨을 깊게 쉬시더라고요, 안 후보님. 들렸습니까? 예, 한숨을 굉장히 깊게 쉬시던데 이번 대선판이 이제 이렇게 흐르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다 하셨는데 그래서인가요? 이제 양 후보한테 이제 표를 못 주겠다 하시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후보님 지지율이 상당히 올랐는데요. 근데 그것을 두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윤석열 후보에게 급속도로 흡수될 것이고 흡수되고 있다. 이미 지난주에 이제 최고치 찍고 지금 사실 좀 하락세로 가고 있다. 견고하지 못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무런 신경 쓸 게 없으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될 때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들을 보면 윤 후보가 어느 정도 조금 오를 때 저는 더 많이 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반사이익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사실은 삼자 구도를 양자 구도로 보이게 하려는 일종의 갑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그렇게 이준석 대표 발언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섭지 않으면 신경 안 쓰이면 아예 언급 안 해요, 원래 정치인들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 거다. 아니 근데 안철수 이준석 대표가 JTBC 가면 토론회라는 준 예능 시사 프로그램 시사 토론에 나간 거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셔가지고 어제 폐지됐다 그래요. 네. 그거는 뭐 그렇게 굳이 그것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뭐 이렇게 또 이준석 대표가 반발하셨던데. 저는 폐지를 요구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절하지 못한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는 그런 사상 초유의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항의를 한 것이죠. 폐지까지 말한 건 아니다. 그런 형식에 참여한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게 아무 뭐 어떤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한 일이죠. 아니 뭐 예능이다 생각하고 정치를 조금 재미있게 풀어보자는 의미로 뭐 대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정치 풍자를 하려면 예. 객관적으로 그렇게 또 뭐 이 당도 까고 저 당도 까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일방적으로 한 당의 당대표가 상대방의 가장 위협적인 당대표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 자체가 그건 정치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49일 남은 선거에서 최대 변수는 단일화 여부다라는 말을 뭐 어제도 수십 군데 언론에서 하던데요. 일단 단일화는 안 한다. 오로지 안일화만 존재한다. 이렇게 발언하셨어요. 그 사실 네티즌들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안일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매일 밤 8시에 하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니 단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밌던데 그럼 안철수로 단일화하는 거 아니면 안 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합리적인 것이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싸우면 큰 차이로 이기고 그렇지만은 또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1대1로 싸우면 윤석열 후보가 지는 경우로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되면, 보여드린 거. 예. 네. 그러면 이재명, 윤석열 1대1 싸움이든지 아니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대 뭐 싸움이든지 네.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이길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다. 결국은 저와 이재명 1대1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일 겁니다. 아, 그래서 안철수로 자연스럽게 단일화되는 거. 근데 이제 안철수로 그럼 단일화 될지 누굴지 뭐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여론조사는 어쨌든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어차피 만약에 제가 포기를 하더라도 야권이 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단일화 안철수로 단일화가 될 수 있다면 이 단일화라는 제안을 해올 경우에 받을 수는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 방식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대표 선수로 나갈 수 있다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단일화 제안이 오면 그럼 받아서 내가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 제안을 살 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다면 우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제가 나서야죠. 예.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여론조사는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건 알고 무슨 있습니다만. 조건이나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아니라 예.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은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책임의 크기가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전적으로 현 정부 여당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마찬가지로 야권이 패배한다. 예. 그러면 가장 큰 책임은 제1야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1야당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내려놔야 되나, 그걸 고민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안철수로의 단일화라면 그 단일화는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다. 그게 여론조사가 될지 한쪽이 일방적인 양보가 될지 뭐 합의에 의한 뭐가 될지 토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로 단일화가 되는 것이 뭐 가능한 단일화라면 이거는 할 수 있단 말씀.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이나 뭐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은 없습니다만 제가 대표 선수로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좀 큰 담론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의 대통령제를 손질하는 개헌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 때문에 계속 대통령들이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어제 예. 이재명 후보는요.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를 지금이라도 후보들끼리 좀 합의해서 당장 다음 대통령부터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기꺼이 임기 1년을 나는 그거는 내놓을 수 있다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저는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양보가 아니라 1년 임기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8년 하려는 욕심이라고 오히려 보세요? 8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과 미국이 같은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행정 권력 하나만 가지고 미국을 통치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은 이런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 안 돼도 인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도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죠. 예. 입법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마치 로드 오브 더 링스 영화의 절대반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고요. 견제도 안 됩니다. 미국 같으면 양원에서 의회 견제를 받고 강력한 주지사들로부터 견제를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이렇게 불량한 대통령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어서 이런 뭐라고 합니까? 권한들을 축소하고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4년이냐 뭐 중임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 자체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가는 것. 요거를 요거 하여튼 이번에 그러면은 후보들끼리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것도 좋은 토론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제 중임제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이는 말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된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한다. 그건 뭐 말이 됩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어제 선대위원장으로 최진석 교수를 삼고초려해서 모셨다. 이런 기사 봤습니다. 네. 예.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신데 이분을 꼭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분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철학자십니다. 예. 그리고 그분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안을 가지고 쓰신 분이거든요. 최근에 쓰신 대한민국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의 방향과 마음이 같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승낙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영 정치로 흐려져 있는데 그걸 수습할 사람이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최 교수가 합류를 하셨더라고요. 이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인터뷰하기로 하죠. 안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